나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송. 듣는 당신도 그랬으면 하는 방송. 목소리로 상상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다코입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왜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눈물이 나네요. 지금 수요일 당일날 급하게 녹음 중입니다. 시간도 좀 늦은 시각이라 가기 전에 뭐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있고 그리고 제게 큰 시련이 하나 생겨서 어쩌다 보니 지금 너무 피곤한데 늦은 시간에 이렇게 켜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작아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방송이 오늘 방송 그렇게 길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도 또 길게 하는 거 아니야? 워낙 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출국을 하는데 뭐 제게 큰 시련이 생겼습니다. 여행을 못 가게 됐어요. 뻥입니다. 그건 아니고 못 갈 뻔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저기 큰 시련이. 때는 이틀 전입니다. 네, 어린이날 대체 휴무였던 월요일. 이제 잘 쉬고 이제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죠, 그죠? 잘 쉬고 이제 밤에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싱크대에 이제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하면서 이제 싱크대에 이제 그 음스를 이제 정리를 하려고 제가 그 베란다에 두었던 이제 음스 그 용기를 그 뭐라고 하죠? 통이죠. 쓰레기 음스 통을 이제 가지로 걸어갔죠. 성큼성큼 그러고 있었는데 그 침대 아래 이제 다리 있잖아요. 침대 다리에 오른쪽 발을 아주 빡! 그야말로 빡! 하고 박아버렸습니다. 제가 약간 성격상 좀 되게 좀 조심조심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살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크게 다친 적이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부정탈라나? 이번에 그 부정을 좀 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 여행 가기 전에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되게 많이 좀 설렜나 봐요. 그래서 좀 기분이 붕 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사람이 걸을 때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서 걷지는 않잖아요. 자주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이제 이 집안이라든지 익숙한 공간들은 어느 정도 거리감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이동을 하게 되는데 빨리 가려고 이제 베란다 쪽으로 성큼성큼 걷다가 세게 콱 박았어요. 제가 침대가 퀸 사이즈 큰 사이즈인데 침대가 한 3cm 정도 이제 움직였더군요. 어찌나 세게 박았는지. 아무튼 그래서 잘 이렇게 어디 부딪히거나 박거나 이런 게 되게 좀 흔하진 않는데 그래도 뭐 살면서 간간히 뭐 문지방이라든지 발을 이렇게 찢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저도 종종 그럴 때 아파 하고 조금 있으면 통증이 가라앉고 뭐 괜찮아지죠. 근데 이번에 딱 박았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뭔가 뭐 이런 소리도 아니고 거의 막 숨죽이듯이 막 바로 움켜쥐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평소랑
그렇게 예전에 부딪혔을 때 그 느낌이 아니라 이제 발가락이 이제 조금씩 이제 붓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발가락을 접었다 폈다 하는데 그 느낌도 이상해.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월요일 저녁이었으니까 거의 밤 시간대라 뭐 병원 갈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또 요즘 뭐 저도 다른 분들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열심히 이제 구글링을 하죠. 열심히 구글링을 해서 이 증상과 봤더니 발가락 골절부터 시작해서 막 했는데, 적혀 있는 그 골절, 뼈에 금이 가는 그 증상이 저랑 흡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골절이 더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잠들었죠.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씻고 회사 평소 나가는 시간보다 일찍 나갔죠. 왜냐면 제대로 못 걸으니까 쩔뚝쩔뚝 걷게 되니까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쩔뚝쩔뚝 거리면서 일찍 나와서 이제 지하철역까지 갔죠. 가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오후 이제 반차를 쓰고 이제 집으로 와서 이제 집 근처 정형외과를 갔어요. 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다행히도 골절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딱 띄워놓고 보면서 뭐 골절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면서 오 하나님 지저스 하면서 저도 모르게 오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야. 아무튼 그랬죠. 그러고 근데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니었어요. 발가락 뼈가 금이 간 건 아니고 발가락과 발등 연결되는 그 발등 부위죠. 발등 부위 힘줄이 이제 심하게 이제 타박상을 입고 힘줄이 늘어진 것 같아요. 인대라고 하죠. 그리고 주위에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이제 피멍이 들고, 그래서 선생님이 갑자기 반깁스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전에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선생님 저 금요일날 해외여행을 간다, 출국을 해야 된다, 나 많이 걷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많이 걷잖아요. 뭐 스위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탈리아는 워낙 유적지도 많고 하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무튼 그 얘기를 다 들으셨는데도 뭐 선생님께서 일단 그건 모르겠고 그냥 의학적으로만 얘기를 했을 때는 반깁스를 해야 되고 최대한 안 움직이는 게 좋다. 가만히 그 자세로 이제 집에서 쉬면서 아예 안 움직이는 게 좋고, 그래야지 빨리 낫고 뭐 2에서 4주 정도 보통은 이제 걸린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구글링을 해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처치 방법이 있는데 발가락 쪽은 그 다친 발가락 옆에 있는 발가락을 두 개 발가락을 같이 테이핑을 해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있는 방법도 있대요. 있어가지고 제가 그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께서 단호하게 그 발가락 쪽에 인대라든지 발가락 쪽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되는데 당신은 발가락이 아니라 발등 쪽이기 때문에 이게 걸을 때 부하가 많이 들어간대요.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잘 안 낫는다고, 빨리 낫질 않는다고. 오히려 우리 회사분 말씀으로는 오히려 골절이면 그 발가락 쪽 뼈들은 빨리 붙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골절이면 더 빨리 붙는데 인대 같은 경우는 오래 간다고. 오래 가고 이게 나아도 굉장히 이제 예전만큼 회복이 안 되고 안 좋아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골절이었으면 제대로 걷지도 못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골절이었으면 아마 여행을 포기해야 됐을 거예요. 제 여행에 지금 들어간 그 돈이 상당해서 이걸 포기하기 진짜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이제 골절만 아니길 빌었는데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고 그것만으로도 참 천만다행이고. 그래서 이제 이 인대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반깁스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반깁스가 이제 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에가 이게 이제 뚫려 있죠. 뚫려 있어가지고 위에 이제 찍찍이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무릎 아래쪽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쌤한테 그 얘기해서 그래요? 하고 이렇게 약간 멍하니 있는데 그 순간 간호사분이 자연스럽게 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260에서 65 그랬더니
이쪽으로서 앉으세요. 앉았더니 바로 이제 발에다 씌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 발에 붙어 있는 반깁스. 그래서 일어나서 쩔뚝쩔뚝 거리면서 나왔죠. 선생님한테 막 여쭤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깁스 그냥 뭐 좀 참아가면서 쩔뚝거리면서 신발 신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행 가면 여행도 뭐 짧게 가는 것도 아니고 한 10일 이렇게 길게 가는데 만약에 이걸 깁스를 안 하고 그냥 신발을 신고 하루를 딱 돌아다니고 그날 저녁에 발이 퉁퉁 부으면 그 다음날부터는 일정에 아예 소화를 못할 거라고 딱 그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거를 신고 걸어라. 걷고 근데 저도 뭐 당연히 이미 생각을 그 전부터 아프고 나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이제 여러 곳 투어를 이렇게 티켓을 이미 다 끊어놨거든요. 환불도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는 포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포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티칸 박물관은 제가 도저히 포기를 못하겠고 사실 거기서 되게 오래 걷거든요. 오래 서 있다 걷고 그래서 뭐 빨리 보면 2시간이라는데 뭐 대충 훑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천천히 보면 5시간 걸린다는데 그렇게 오래는 제가 체력적으로 못 견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그냥 꼼꼼하게 안 보고 핵심적인 작품 위주로만 보고 걷는 속도에 아무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2시간 만에는 못 날 것 같고 한 3시간 정도로 잡아서 보고 바티칸 보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재밌다고 얘기하면 또 그런데 그 바티칸 외국에는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박물관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렇게 다친 이런 상황에서는 휠체어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요. 그럼 그걸 이제 앉아서 같이 가는 제 친구가 그걸 밀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친구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그냥 친구한테 맛있는 저녁을 내가 사겠다 하고 친구한테 그렇게 해서 좀 밀어달라고 할까 했는데 후기를 찾아봤거든요. 그 인터넷에 그 블로그 후기가 있더라고요. 블로그 안에 브런치 그 다음에서 하는 브런치 그 블로그 형태의 그 플랫폼에 글이 있는데 어느 그 여자분이 자기 어머니랑 같이 이탈리아 이제 바티칸 박물관을 갔는데 그때 어머니가 다치셔가지고 아예 한국에서 목발을 짚고 가셨나 봐요. 근데 본인은 이제 거기서 이제 그냥 투어를 신청하셨는데 이건 민폐가 아닌가 너무 고민을 하다가 일단 가보자 하고 두 분이 갔는데 투어에서는 안 된다. 같이 못 간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같이 안 갈 테니까 안으로 들여만 보내달라. 가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딱 보자마자 거기 계신 그 바티칸 이제 거기 직원분들이 휠체어 서비스 이거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휠체어에서 신청해서 그 따님분이 어머니를 모시고 갔대요. 갔는데 그냥 안 갈까도 고민했었는데 가기를 참 잘했고 그 휠체어 서비스도 좋았고 그리고 참 길도 평평하게 잘 닦여 있고 층간 이동할 때도 엘리베이터도 잘 돼 있고 길 안내나 이런 것들도 거기 있는 직원분들이 오히려 더 다가와서 친절하게 다 이렇게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좋았는데 이제 문제 얘기는 뭐냐면 그 따님분도 한 번도 휠체어를 몰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잡고 어머니를 이제 밀어드리고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원래 포기할 뻔했던 걸 보게 돼서 그건 참 좋았고 기뻤고 엄마도 너무 좋아했어서 기뻤지만 육체적으로는 되게 힘들더라. 그리고 관광지고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사람도 많아서 뭔가 오래 못 보고 떠밀리듯이 밀려갈 수밖에 없고 바티칸 직원들도 와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 좀 아쉬웠고 좀 힘들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앞부분에만 글만 읽고 친구한테 좀 부탁해볼까 해서 뭐 친구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저도 이제 체력을 좀 세이브를 하는 게 그 뒷날에도 좋을 것 같아서 좀 친구한테 좀 맛있는 거 밥 사고 이렇게 해서 좀 부탁을 할까 했는데 미는 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제 친구도 당연히 뭐 밀어본 일이 없을 거고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건 포기했고 안에서 이제 미술관 보는 거는 좀 원래는 되게 꼼꼼하게 좀 보고 싶었는데
되게 중요한 거 핵심적인 것만 좀 집중해서 보고 좀 이제 훑어가면서 어차피 걸음은 제가 이제 느리니까 천천히 이제 깁스하고 걸으면서 친구도 제 템포 맞춰서 이렇게 가면서 안에는 보고 보고 나와서 그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그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박물관을 나와서 줄을 다시 서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갈 때 이때 물론 6월은 사투리죠. 6월이 본격적인 성수기긴 하지만 지금부터 사실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후기들을 보니까 지금 여행 가신 분들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래서 아마 성베드로 성당 들어가는 줄도 엄청 길 것 같거든요. 그럼 박물관을 다 보고 나와서 입장하기 위해서 그 줄을 또 서야 돼요. 오래 서면 1시간, 2시간씩 걸리겠죠. 근데 이게 참 좋은 게 거동이 불편한 자 혹은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임산부들 이런 분들은 옆에 따로 이제 먼저 들여다 보내주는 그 문이 게이트가 있대요. 있어가지고 이것도 아까 쓴 그분 이제 블로그를 브런치 글을 봤는데 거기서 알게 됐는데 그분도 똑같이 나와서 이제 어머니가 다시 휠체어 반납하고 목발을 짚고 이렇게 해서 거기 줄을 섰는데 성당 들어가려고 줄을 섰는데 자기 앞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막 못 알아듣는 말로 막 뭐라고 자기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지 이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너 이런 상태면 저기 가서 줄을 서라. 저기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자꾸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게 돼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입장을 하게 됐대요. 따님은 이제 보호자로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가서 그런 이제 어떤 신체적 약자를 위한 그런 것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박물관 안은 그렇게 이제 보는데 성당 들어갈 때는 제 친구랑 같이 그 빨리 입장시켜주는 줄에 가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가서 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봤을 때는 이제 보호자라고 해서 같이 들어갔는데 여기 친구는 멀쩡하니까 여기 내 친구인데 같이 들어가도 되냐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하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안 된다 하면 그냥 저 안 들어가고 같이 뭐 줄을 섰다가 들어가든지 그렇게 할 생각이고 원래는 반깁스를 하고 가면 안 들여보내줄 것 같아가지고 억지로라도 신발을 신고 쩔뚝거리면서 가야 되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목발 짚고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입장을 했다고 하니까 반깁스는 괜찮을 것 같아요. 반깁스는 괜찮을 것 같아서 반깁스를 하고 이탈리아 가서 이제 첫날부터 좀 걸어 다니려고 합니다. 다니고 그래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길었는데 바티칸 박물관은 꼭 갈 거고 두 번째 날에 제일 메인 첫째 날 메인이 첫째 날 메인이 이제 바티칸 박물관이고 두 번째 날 메인이 이제 콜로세움이에요. 근데 콜로세움은 그냥 포기할까 합니다. 콜로세움 아침 일찍 8시 반인가 9시인가 그때로 했는데 콜로세움은 좀 뭐라 해야 될까 박물관처럼 이제 현대식 건물이 아니라 옛날 유적지라 길이나 계단 같은 것도 워낙 많을 것 같고 걷는 것도 번거로울 것 같고 콜로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같이 연관돼서 통합권이거든요. 뭐 포로 로마노 그다음에 필라티노 언덕 이렇게 딱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언덕도 있고 이래가지고 걸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포기하고 그것도 한 20 몇 유로 되는데 제 친구도 당연히 같이 끊었죠. 그래서 친구 보고 나는 괜찮으니까 너 혼자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뒀는데 친구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나도 괜찮아 안 볼래 뭐 하게 되면 좀 미안한 마음이긴 하지만 뭐 같이 또 다른 걸 하거나 그래서 저는 그 두 번째는 아침 타임은 좀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뭐 호텔 주위에 제가 알아놓은 뭐 카페가 있어서 가까운데 그래서 뭐 카페 맛 한번 보고 커피 맛있는 거 먹고 좀 호텔에서 좀 쉬다가 그리고 이제 오후에 느즈마키 뭐 나와서 같이 어디 식당가 점심 먹고 판테온을 꼭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판테온도 아마 줄이 많을 거예요. 많은데 판테온은 제가 알기로는 안에 규모가 크지 않고 사람들이 빨리 들어갔다 보고 빨리 나와서 줄어드는 속도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생각 중이에요. 생각 중이고
아니면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친구가 콜로세움을 보러 가게 되면 그 사이에 저는 오전에 좀 쉬다가 그 친구가 이제 그거 다 보고 나오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니까 그 친구 나오기 조금 전에 제가 일찍 나와서 거기서 뭐 대중교통을 타든지 해서 제가 이제 먼저 거기 이제 판테온으로 가서 혼자 줄을 서서 이제 걔 거랑 티켓을 같이 끊고, 이거는 이제 현장 예매하려고 이제 미리 예매는 안 했거든요. 이 예매도 좀 약간 뭐 이렇게 수수료 문제도 있고 결제도 잘 이렇게 안 되고 이래서 복잡해가지고 현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 혼자 좀 먼저 가서 그래도 뭐 쩔뚝거리긴 하지만 뭐 대중교통 이용해서 최대한 가까이 가서 어차피 뭐 줄을 서는 거니까 뭐 좀 서 있는 게 좀 힘들겠지만 좀 뭐 많이 걷진 않으니까 그래도 조금씩 앞으로 가면서 제가 두 장을 끊고 그 친구가 끝나고 여기로 넘어오면 근처에서 같이 밥 먹고 들어가서 구경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중이에요. 뭐 친구랑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콜로세움 포기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피렌체로 넘어가서 피렌체에서 이제 3일을 머물 건데, 두 번째 날 이제 토스카나 그 지방 쪽 시에나, 피엔자 뭐 이쪽으로 이제 그 투어를 신청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 4인 투어인데, 그래서 이제 가이드님이 오셔서 본인 SUV로 태워서 이렇게 가서 구경하고 내려서 좀 구경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도저히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 토스카나는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도 가고 싶었던 곳이라, 그래서 콜로세움 포기하고 좀 다리랑 체력 관리 좀 하고 적당히 이제 체력 관리하고 다리도 좀 풀어주고 찜질도 해주고 하면서 좀 컨디션을 잘 이렇게 좀 유지를 해서 토스카나를 꼭 갈 거고, 피렌체 간 첫날에 이제 하려는 게 피렌체 그 대성당이 있어요. 산타 마리아 노벨라 디 피오렌티나 맞나? 피렌체에 산타 마리아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 두오모 가장 큰 성당이 있는데, 거기 이제 쿠폴라라고 이제 아주 아름다운 돔 형식의 아주 유명한 그 지붕이 있어요, 성당에. 거기를 이제 400 몇 계단인가 계단을 걸어서 이렇게 나선형 계단을 막 타고 올라가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피렌체 이제 전경을 한번 싹 보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패스권을 끊었는데 그거는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단 올라가는 거는 너무 쉽지 않은 거고, 거기는 왠지 계단이라서 엘리베이터 없거든요. 거기 계단이라서 아마 깁스하고 가면 입구에서 아마 못 들어가게 반려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박물관 같은 데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꼭대기까지 400 몇 계단이라 힘들기도 하고, 여러 명이 속도를 맞춰서 쭉 올라가서 보고 내려오고 다음 팀이 올라가야 돼서 제가 혼자 늦거나 이렇게 되면 민폐일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하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꼭대기 위에서 보는 풍경이나 전경이 너무나 멋있을 걸 알지만 너무 아쉽지만 그거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마음 안에 욕심은 있어요. 여행하면서 조금 이 다리 인대 여기가 좀 회복이 되고 괜찮으면 그냥 이제 깁스 벗고 신발 신고 괜찮은 척 하면서 걸어 올라가면서 왜 쩔뚝거려? 그래서 뭐 안내원분이 얘기하면 계단 올라가다 살짝 삐끗한 것 같아. 괜찮아. 끝까지 올라갈게. 이러면서 구라치고 거짓말하고 그냥 그렇게 할까 뭐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욕심이고, 근데 제 생각에는 로마 이틀 하고 피렌체 들어가면 다리가 많이 피곤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쪽에 반깁스를 해도 이쪽에 힘을 덜 주기 때문에 왼쪽 다리 부하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제가 또 왼쪽 골반이 좀 틀어져가지고 왼쪽 골반이 이제 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왼쪽으로 하중이 계속 들어가니까, 안 그래도 최근에도 이렇게 회사에서 쩔뚝거리면서 걷는데 왼쪽 골반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너무 무리하면 이제 다른 쪽이 더 아파지고 골병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좀 돼가지고 어쨌든 제 욕심이긴 한데 최대한 좀 쉬면서 이탈리아가 끝이 아니라 스위스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배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여러분도 제 방송 들으신 여러분들은 너무나 아시겠죠. 제가 얼마나 막 방송에서 가서 보고 싶은 것들을 막 이렇게 나열하고 설명해드리고 막 기대하고 이런 걸 아셨을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라고 얘기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몰라요. 그죠? 너무 기대했고 너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여행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나에게 이런 일이 너무 행운이야 이랬는데 인생사 참 세옹지마예요. 그죠? 사자성어 세옹지마가 참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사는 일이 좋은 일이 있다가 또 안 좋은 일도 왔다가 그렇게 항상 업다운이 반복되는 게 인생이 아닌가 새삼 또 느끼게 되네요. 뭐 이렇게 침대에 발가락을 이렇게 찧어가지고 이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진짜. 아우 저도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참 초반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 너무 속상하다 하면서 제 마음을 좀 달래줬는데 어느 순간 약간 이게 체념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약간 실소가 나더라고요. 반깁스를 차고 이탈리아 로마를 돌아다닌다? 거기서 기념사진을 찍는다?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 추억인데? 나쁘지 않은데? 그런 생각하니까 막 집에서 혼자 막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막 깔깔깔 웃었던 그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이걸 현실을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또 약간 긍정 에너지가 올라오면서 그렇습니다. 가서 뭐 고되긴 하는데 뭐 제가 이제 요거 이제 병원 갔다가 또 친구가 이제 한의원 가서 침 맞으면 이제 좀 괜찮을 거다. 특히나 이런 뭐 골절이 아니니까 이제 근골격계 이런 쪽은 침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 이래서 이제 그럼 맞아볼까 해서 가서 맞았거든요. 맞았는데 거기 이제 한의사 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행 가서 신나가지고 아마 아픈 줄 모르고 다니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기를 또 바라고 있고요. 이게 약간 좀 되게 기분 좋고 신나고 하면 몸에서 이제 엔돌핀이 돌면서 그게 약간 천연 치료제? 그런 호르몬이 그런 성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니까 일단은 쩔뚝거리더라도 그 외국에 도착해서 그 어떤 새로운 풍경들과 내가 기대했던 그런 것들을 또 보고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그 과정이 되게 그냥 즐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걷는 게 힘들어서 그냥 호텔 근처 커피숍 가서 제 친구 말처럼 커피숍 바깥에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만 마시면서 이렇게 동네 이렇게 구경 이렇게 해도 그것만으로 참 여유롭고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서 아무튼 가서 많이 좀 즐겁게 그렇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 다리 아픈 것도 너무 이렇게 힘들고 고되게 안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엔 또 찜질 잘 해주고 잘 또 풀어주고 다음날 맞이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좀 마음에 걸리는 거는 같이 가는 친구가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돼서 너무 좀 친구가 좀 불편해질 것 같아서 또 친구도 좀 포기할 게 생기고 할 것 같아서 그게 참 미안하고 친구는 또 위로해준답시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되게 초반에 의지를 많이 보였거든요. 야, 로마 가면 여기 갔다가 막 제가 막 루트도 짜고 했단 말이죠. 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있거든. 자기는 이제 그런 성향의 이제 여행 스타일은 아니다. 하지만 뭐 네가 다 짰으니 나는 널 믿고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했는데 제가 또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친구가 또 위로해준답시고 이제야 나와 텐션이 맞구나. 이렇게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었는데 처음에 다쳤다니까 친구가 예전에 그 예능 중에 꽃보다 할배 아시죠? 그 이순재, 뭐 신구 선생님, 박근영 선생님 이렇게 이서진 배우가 이제 모시고 이제 막 여행을 가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나 꽃보다 할배 나 이서진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니 짐 다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주 어찌나 웃었는지.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최대한 짐이 안 되도록 노력할게. 오늘도 막 카톡이 와서 달인 좀 괜찮아졌어? 하루 만에 어떻게 그렇게 금방금방 차도가 생기겠니? 미안하다 친구야. 아무튼 뭐 캐리어 가방도 어쩌다 보니까 무거운 큰 거를 또 사버려가지고 정말 이번 여행 재밌겠습니다. 진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오래 추억하면서 얘기거리로 이제 남을 것 같고 지금 얘기하면서 웃음이 나네요. 어제까지 되게 우프다 했는데 오늘은 뭐 슬픈 느낌보다는 이제 웃음이 많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좀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열차 탈 때나 이제 계단 올라가면서 짐을 들어야 되니까 미안하다, 그때는 좀 부탁을 할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친구가 농담으로 야 너 스위스 알프스산 가가지고 너 고려장 한다. 어찌나 같이 웃었는지. 너 어버 달라고 하면 죽인다 이러면서 가만 안 둔다 이러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네요. 마음이 있고, 피렌체에서 제가 티본 스테이크 그 가격이 좀 나가거든요. 제 친구한테 사주기로 했어요. 물론 뭐 이 다치기 전부터 제가 되게 가고 싶은 식당이 있었어서 거기는 그냥 내가 살 테니까 한번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제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친구한테 좀 여행 가서도 좀 이것저것 좀 신세를 많이 지게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작은 또 보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제가 급하게 녹음해가지고 지금 팟캐의 어떤 제목을 딱 정해놓고 지금 녹음 중인 건 아닌데, 아마 제목은 당연히 또 왜 내게 이런 시련이 그 제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뭐 종교가 있거나, 저는 이제 무신론자에 가까운데, 이게 사람이 어디 다치고 이렇게 되니까 뭐 누군가를 상정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골절이 아니라고 엑스레이 판단이 딱 났을 때 갑자기 두 손을 모으면서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감사한 거야? 무신론자라고 했는데 뭔가 어떤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 같은 거는 좀 있나 봐요. 아무튼 뭐 누구한테 감사하고 누구한테 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뭐 걷다가 물리적으로 뭐 부딪힌 거고, 그런 거죠 뭐. 아까 그 침을 권해줬던 그 친구가 수의학과 나온 친구거든요. 지금 수의사인데 역시 전문가는 달라요. 제가 뭐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다른 친구들은 아유 많이 아팠겠다 하면서 괜찮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정확하게 제가 침대에 부딪혔다니까 뼈가 침대 다리보다 약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해. 부러질 일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강도를 봤을 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고 딱 가서 엑스레이 받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골절은 아니었다. 그리고 또 저희 회사분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골절이면 인다코니와 아마 밤에 응급실을 가셨을 거다. 근데 잠을 자고 오늘 쩔뚝거리며 출근을 했다? 골절인데 그랬다? 그러면 인다코님은 정말 도끼 가득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게도 검사를 했더니 골절이 아니었다. 골절은 진짜 못 걷는데요. 너무 아파가지고. 저희 어머니랑 어젠가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도 예전에 한번 등산하다 골절 생기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막 통깁스를 하셨는데, 어머니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골절을 했을 때 아예 내려오지를 못했다고, 걷지를 못했다고.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업고 내려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골절은 되게 진짜 퉁퉁 붓고 심해서, 골절됐으면 아마 제가 깁스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목발을 하고 갔어야 됐을 건데, 그 정도가 됐으면 아마 저도 진지하게 포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나마 이렇게 밤기스 해서 골절이 아니라서 갈 수 있게 된 거에 정말 다행인 것 같고,
아무튼 뭐 어쩌겠어요. 이렇게 된 거. 가서 재밌게 보내야지. 예. 뭐 고민만 해봤자 뭐 하겠어요. 좀 걱정되는 거는 걸음이 느려가지고 이 소매치기들한테 타겟이 될까 이게 너무 겁이 나긴 하거든요. 물론 막 이렇게 이제 비밀번호 자물쇠도 챙겨가고 그래서 가방 지퍼도 막 자물쇠 다 걸어놓고 안 열리게 그렇게 해서 가기는 할 것 같은데 그게 좀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친구도 되게 좀 그 부분에서 걱정하던데 야 너 타겟 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그래서 너 막 잘 못 걷는다고 와서 강제로 막 뺏어가면 뭐 어쩔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때는 바로 유주얼 서스펙트 되는 거지 이러면서 바로 그냥 깁스 내 던지고 그냥 전력 직수 달리는 거예요 그냥 인대고 뭐고 그냥 잡으러 가야죠. 좀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 농담으로 했는데 그래서 뭐 친구랑 재밌게 잘 다녀보겠습니다. 친구가 좀 힘들고 투덜투덜 거려도 난 다 용서한다. 다 받아들이겠다. 이 죄인. 내가 원치 않았지만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넓은 아량으로 친구가 날 버리고 가면 전 어떡해요. 전 안 된다고요. 내 보호자, 내 친구.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여행 정보를 많이 얻은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서 제가 이제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하소연을 좀 올렸거든요. 여행 이렇게 며칠 남겨두고 이렇게 다 발을 이렇게 다쳐가지고 걱정이다 했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위로를 해주셨는데 마치 자신의 일처럼 몇 가지 댓글 중에 너무 인상이 남았던 게 자기도 이제 가기 전에 물건이 떨어져서 발등이 찍어가지고 쩔뚝거리면서 여행을 했대요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천천히 느리게 여행하는 것도 꽤나 좋았다. 좋았고 그 템포로 여행을 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인상적이었고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어떤 분이 자기가 이제 이탈리아를 갔는데 여행지에 그 목발을 하거나 이런 깁스를 하고 이제 걸으시는 분들을 자기가 몇몇을 봤대요. 근데 다들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다니고 계시더라. 그냥 한의사 선생님이 해준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행지 가니까 아픈 건 생각도 안 나. 너무 좋아 온 게. 너무 즐거운 거지 구경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써주신 그 글을 보고 너무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위안이 되고 저는 보통 저에게 생긴 어떤 불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빨리 못 떨쳐내고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왔을까 아니면 좀 생각이 좀 더 좀 심하게 빠져들 때는 내가 뭔가 좀 큰 죄를 저질렀나 참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무신론자 맞나요? 마치 누군가 죄를 저질러서 제가 벌을 받은 것만 같은 그런 죄책감과 죄의식이 꽤 많은 사람인데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나 상담받으면서 이게 되게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것들에서 깊게 생각을 안 하고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니까 좀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이 상황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최선을 즐기는 게 예전에 팟캐 녹음하면서 그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상담하면서도 되게 핵심 중요한 어떤 마인드셋이라고 할까요? 저 스스로에게 되뇌는 참 좋은 말이 바로 지금 여기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여기 어떤 다른 시간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과거에 왜 그랬을까?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하면 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그거 생각하다가 지금을 현재를 놓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뭔가 갑자기 설교 톤으로 흐르네요. 설교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음, 어, 그쵸. 다코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가서 재밌게 보내고 오렴. 이라고 제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에, 짧게 한다 해놓고서는 말하다 보니까 신이 나가지고 보니까 또 40분을 하고 있네. 진짜. 어우, 아, 짐은 좀 미리 싸서 많이 싸두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몇 가지 남은 것들 좀 정리를 좀 하고 제 친구가 그 전투식량 샀대요. 아시죠? 그 차가운데 뭐 이렇게 뭐 땡기면 바로 막 뜨끈뜨끈해지는 그 얘도 참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저는 나는 안 먹을래 난 괜찮아 이랬는데 딱 그럼 안 살게 어제 카톡으로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그랬는데 바로 오늘 또 샀다고 또 연락 왔더라고요. 좀 전에 2개 샀다 이러면서 그럼 나도 얻어 먹어야지. 그렇습니다. 예. 아 제가 이제 다친 얘기를 주로 하게 됐네요. 원래는 뭐 마지막 보고 뭐 이렇게 주저리주리 하려고 했는데 특별히 뭐 보고를 더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또 치료받은 이 정형외과에서 그 진통 소염제 알약으로 이제 받았는데 요즘은 기본적으로 약고 이제 주요 핵심 약 플러스 또 이 약이 이제 소화 기능이나 이런 걸 좀 떨어뜨리는 게 있어서 또 이제 유동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위장 기능의 유동성을 좋게 만드는 촉진제라고 하나요? 그 알약도 같이 써주시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한 2주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약봉투가 가득 늘었다. 그래서 그거 이제 가져간다. 그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행지 가면 좀 음식이 좀 안 맞거나 혹은 또 뭐 급하게 먹고 체한다거나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어쩌다 보니 그 소염 진통제랑 같이 들어간 약이 소화계통에 도움을 주는 약이라 가서 이제 뭐 발 아프 통증이 있으니까 그 약을 먹다 보면 또 덤으로 위장도 좀 편안해지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가서 잘은 먹었지만 가서 이제 제가 기대하던 파스타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젤라또도 먹고 반깁스 위에 젤라또 뚝뚝 흘리면서 나 이탈리아 왔어 이런 여행의 어떤 훈장처럼 그렇게 하면서 잘 보내고 오겠습니다. 약봉지가 좀 늘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슨 얘기를 좀 드리면 좋으려나? 아까 제가 꼭 가고 싶다는 피렌체 그 토스카나 지방 쪽, 그 시에나, 피엔자, 발도르차 언덕, 그쪽 가는 거 거기는 그래 다행스럽게도 SUV 차로 이동을 하고 거기 이제 내려서 근처에 좀 간단하게 걷다가 다시 타고 이동하고 이런 루트라 다행이긴 한데 친구가 농담을 그러더라고. 야, 너 가서 차에 앉아 있어. 그래서 안돼 싫어 나갈 거야. 근데 그거는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 둘뿐만 아니라 모르는 어떤 두 분도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인이 다 채워졌는데 이게 어느 도시에는 또 같이 걸으면서 가이드님이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형식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걸음걸이가 빠른 속도로 못 따라가면 그분들한테는 민폐잖아요. 그리고 가이드님도 본인의 어떤 루틴과 흐름이 있을 텐데 그거를 깨게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가서 설명을 못 듣는 거는 좀 되게 안타까울 것 같은데 그냥 가서 이동하면서 거기 이제 그 가이드님한테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요. 말씀을 드려서 그냥 저는 설명 안 들어도 되니까 먼저 이제 세 분 데리고 설명하면서 원래대로 가시라. 저는 좀 따라가다가 나중에 또 만나면 합류해서 돌아오고 전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정리를 할까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거는 이제 인천공항 가서 그 수속 밟고 하는 과정에서 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휠체어 서비스가 있대요. 저도 이거를 얘기도 듣고 해서 찾아봤는데
저도 가능할 것 같고 뭐 하루 전날 미리 신청해도 되고 공항 당일날 가서도 신청해도 되는데 당일날 가서 신청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고민을 하다가 그거는 이제 제 친구가 휠체어를 밀어주는 게 아니라 직원 한 분이 붙어서 그 체크인부터 해서 마지막 이제 비행기 탑승까지 끝까지 다 책임을 지신나 봐요. 뒤에서 밀어주시고 해주시는데 편할 것 같긴 한데 너무 좀 부담스럽고 또 옆에 친구도 같이 있어서 친구랑 또 라운지 갈 거라고 또 라운지 그 1회 이용권 받을 수 있는 또 카드도 막 억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또 뷔페에 막 이렇게 공짜로 음식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써야 되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건 여러분한테 일종의 정보를 좀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탑승을 하고 또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게 그런 이제 어떤 거동이 불편한 그 신체적인 약자분들을 위해서 좌석이 따로 한 5좌석 정도 이제 저는 아시아나 타는데 아시아나 기준으로 5좌석 정도를 따로 빼놓은 자리가 있대요. 있어서 거기 가면 훨씬 이제 발 뻗기도 편하고 더 그런 공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원하면 거기 앉을 수 있는데 거기 앉으면 친구랑 따로 앉아야 되잖아요. 따로 앉아야 되고 물론 거기 가면 편하긴 할 것 같은데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친구랑 옆에 원래 좌석 끊었던 데 앉아서 친구랑 같이 뭐 얘기 나누면서 같이 중원에서 밥 먹으면서 그게 또 여행의 묘미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요. 친구는 또 생각이 다르려나? 야, 나 거기 가서 앉으면 옆에 한 자리 비니까 여유 있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제 그냥 그게 좋아서 공항 가서는 신청 안 하고 그냥 뭐 쩔뚝쩔뚝 거리면서 좀 돌아다니다가 좀 앉아 있다가 라운지 가서 뭐 먹고 좀 앉아서 쉬다가 비행기 타면 또 13시간 동안 타야 되니까 그때 앉아 있으면 좀 다리 좀 약간 좀 휴식도 되겠죠. 좀 이제 편안해지고 하니까 그래서 비행기 타서 반깁스 풀고 이제 준비해간 슬리퍼 신고 바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해주고 또 다친 걸 떠나서 원래 비행기를 타면 이제 높은 상공위로 올라가고 하니까 발이 많이 붓는데요. 기압 차이랑 이런 것 때문에 또 산소 농도 포화도 차이도 있고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붓기가 많이 부을까봐. 근데 일단은 가서 좀 다리가 불편하긴 하지만 좀 깁스하고 일어나서 좀 왔다 갔다 좀 걸어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피가 아래쪽으로 안 몰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이코노미 증후군 그럴 위험도 적고 저는 또 여기 힘줄 부분이 터져서 멍들고 핏줄이 터졌기 때문에 행여나 또 붓고 막 이렇게 되면 또 고인 피들이 좀 안 좋지 않을까?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순환을 좀 잘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서도 뭐 한 1시간 2시간마다 좀 일어나서 깁스 차고 화장실까지 좀 왔다 가서 화장실 있다가 또 돌아오고 좀 일어나서 움직여줘야지 피가 또 위로 또 올라오고 이렇게 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해주고 하면서 컨디션 관리 좀 이렇게 해가면서 13시간 비행기를 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휠체어 서비스도 있더라. 그죠. 참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이런 거를 또 찾아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이게 사람이 걸으면서 생각보다 이 발이 어디 닿고 부딪힐 일이 상당히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그냥 잠깐 부딪혀서 안 아프게 부딪혔기 때문에 우리 기억 장상에 남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이걸 다치고 쩔뚝거리면서 걷고 있는데 그러니까 깁스하기 전에 생각보다 걷고 이동하는데 이 발 쪽에 뭔가 툭툭툭 많이 닿더라고요. 걸을 때 조심하다고 한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뭐 몸을 틀다 몸을 뭐 반대쪽으로 튼다든지 돌린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발이 막 움직이고 하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발이 많이 부딪히는구나. 그런 것도 좀 새삼 또 깨닫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좀 보는 시각이 또 다른 시각으로 좀 봐지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어떤 휠체어 서비스라던가 인천공항 내에서
또 비행기 안에 그런 좌석이 또 따로 또 이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 관광지 현지에서 먼저 이렇게 입장해주는 그런 것도 배려가 있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되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또 덕분에 알게 되고, 또 그런 것들도 또 있네요. 그죠? 이렇게 또 다쳤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일이? 라고 했지만,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갔다 와서 또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눌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가서 또 좀 안 좋은 추억보다는 좋은 추억 많이 남겨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좀 다리가 멀쩡하면 핸드폰으로 영상도 찍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뭐 그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막 영상 찍고 막 이럴 류와 에너지가 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찍지는 않을 텐데, 찍어서 이렇게 브이로그 형태로 만들어서 제 이제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유튜브에 한번 올려볼까도 생각했는데, 이건 장담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 고프로를 들고 와서 촬영을 한다고 했는데, 제 친구는 뭐 멀쩡하니까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제가 옆에서 또 이러니까 저 신경 쓰느라고 또 잘 이 친구가 또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되긴 하는데, 또 이 친구가 고프로 들고 좀 찍고 하면 뭐 이 친구 영상이 있으면 이 친구 영상을 좀 받아서 편집해서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영상으로 남기는 거 좋죠. 그런 세상이 됐고, 남기면 또 오래오래 추억할 수 있고 참 좋긴 한데, 그래도 제 기억 속에 많이 남겨오겠습니다. 제 기억 속에 많은 좋은 추억 남겨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단 지금 녹음하면서 제목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딱히 제목 없이 마지막 엔딩 멘트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번에도 이제 고지를 해드렸다시피 여행 갔다 와서 5월 22일 수요일 날도 휴방을 좀 하겠습니다. 좀 휴식을 좀 취하고 5월 29일 날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8일 에피소드 43번째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5월 29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시고 저도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